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재산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죄, 특히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형법 시간에 배울 내용이지만 과연 사기죄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실무상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대차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있는가?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채무자가 처음부터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로 돈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 보건대 30여 년간의 법조인 생활 중에 단 한 건도 없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서 의사라는 것은 간접 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금원의 교부, 제한상 이익 취득 당시의 전후의 자력 상태를 따져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였을 때 그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과 같이 정기예금 이율이 1년에 1%, 저축은행에서도 2%, 1, 2%에 불과한 이런 시기에 10%, 15% 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전생에 어떠한 복을 베풀었기에 이러한 로또 당첨과 같은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탐욕이, 욕심이 사기의 피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과연 이 기회가 나에게 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금전 대차와 관계와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약자인 피해자의 아픔을 닦아주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결과범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는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사기죄 유죄로 인정하는 실무 관행이 상당히 굳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 횡령, 배임이 아니겠습니까?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데,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 강도죄의 경우에는 강취, 공갈죄의 경우에는 갈취,
절도죄의 경우에는 절취라는 이름으로 해서 행위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기망행위를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기소하고, 그 금액이 5억 또는 50억 이상이면 특경으로 들어가서 처벌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사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그러니까 로또 맞을 정도의 확률에 의해서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기회가 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사기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날이 더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